안녕하세요. 에너지 충전소 강민정입니다.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반려동물 유기견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 특히 휴가철마다 이 유기동물이 30% 넘게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동물이 나이가 들면서 실증이 나거나 병들어서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으로 공장 제품 직원의 듯한 무차별적인 입양 시스템을 꼽고 있는데요. 가게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버리는 것 또한 쉬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또 유기된 동물들은 생존 가능성이 낮아서 더 문제인데요. 먹이를 구하지 못해서 굶어 죽거나 로드킬을 당하는 경우도 다반사고요. 또 운 좋게 보호소에 들어가게 돼도 새 주인을 찾지 못하면 금방 안락사 당하고 만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 다 쓴 물건처럼 쉽게 버려지는 동물들. 자신의 평생 반려로 생각하고 입양했다면 끝까지 책임질 줄 아는 자세도 갖춰야겠습니다. 오늘도 황대현 증권위원과 함께 에너지 충전소 1시간 꾸며봅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반려동물 키우세요, 위원님은? 예, 과거에는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강아지인데 치아와 쪽을 많이 좀 키웠던 건데, 아까 그 유기 동물의 그 프로테지가 그 휴가 동안에 좀 늘어나는 거 좀 안타까운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왜냐면 집에 가면은 제일 반겨주는 게 그 강아지입니다. 네. 그래서 꼬리를 가장 먼저 흔들고 그래서 가족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제 병들고 이런다 하더라도 제일 먼저 사람보다도 먼저 병원에 가는 게 아마 이런 반려동물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정말 정을 뗄래도 뗄 수가 없다는 느낌을 좀 저도 들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강아지를 아주 좋아하는 건 아닌데도 그렇거든요. 상당히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최근에 들어서 반려동물은 하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으니까요. 지금 싫어진다던가 아프다던가 이렇게 버려지는 동물이 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사실 이 동물이 어찌 보면 사람보다도 정이 깊고 더 충성심 깊을 때가 많은 것 같은데 최근 같은 휴가철에는 휴가지를 데리고 가서 놓고 오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마구잡이로 버리는 이런 행태는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에너지 넘치게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여러분의 나른한 오후 시간을 깨워드리고요. 교양 욕구도 팍팍 채워드리는 교양충전소 시간입니다. 오늘 월요일이죠. 한 주를 뜨겁게 달궜던 UCC 동영상 소개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영상은 올림픽 광고 영상입니다. 지난 토요일 올림픽 막을 올리면서 이 올림픽 특수를 노리는 광고들이 다양하게 많이 등장했는데요. 먼저 함께 볼만한 삼성전자 CF부터 감상해 보시죠. 네, 지난주에 이어 올림픽의 감동을 멋지게 연출한 광고 영상을 소개합니다. 먼저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삼성전자의 캠페인 광고인데요. 영상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국가가 아닌 다른 나라의 국가를 불러서 하나의 노래를 완성합니다. 이 광고의 제목은 세계인의 국가라고 하고요. 지구촌 화합의 메시지를 담은 이 캠페인 광고에는 영국 다이빙 선수 톰 데일리를 비롯해서 미국 육상의 알리시아 몬타노, 또 프랑스 패럴림픽 선수인 아나드 아수마니 등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애국가의 한 구절이죠. 바람소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라는 가사도 광고 속에 등장하니까요. 귀 기울여서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올림픽 경기 좀 보고 계세요? 예, 개막식 등 봤는데요. 상당히 좋더라고요. 뭐 요새 폭염이잖아요. 날씨 덥잖아요. 상당히 이 폭염에서 그나마 위안될 수 있는 게 아마 올림픽 경기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는데요. 특히 이제 금메달을 따게 되면은 뭐 하여튼 메달이죠. 애국가가 퍼질 때 본의 아니게 저도 애국자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상당히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순간만큼은 정말 저도 뭐 애국자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올림픽 등을 이걸 계기로 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단합되는 어떤 계기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저도 또 오늘 밤에 아마 또 잠을 못 잘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상당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 선수들 양궁이며 축구며 잘하는 모습 보니까 정말 무더위가 싹 가시는 기분도 들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이번 올림픽에서 종합순위 10위권 내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구 반대편에 있긴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열렬한 응원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늘의 두 번째 영상도 감상하실 텐데요. 역시 광고 영상인데 이번엔 일본의 광고 영상이네요. 종이 위에 사인펜으로 집을 쓱쓱 그리자 LED 전구에 불이 들어옵니다. 하나, 둘 집이 생기고 이내 환하게 밝아지는 마을이 되는데요. 기발하면서도 감각적인 이 영상은 일본의 전기 설비 기업인 간덴코에서 내놓은 브랜드 광고입니다. 전기가 도시에 불을 밝혀주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은 미래를 밝힌다라는 메시지를 아날로그적 감성으로 전달하고자 했다고 하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 펜으로 그려진 회로들이 모두 실제로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번거로운 납땜 과정 없이 종이 위에 쓱쓱 선을 긋는 것만으로 회로를 만들 수 있는 이유, 바로 이 펜에 있습니다. 얼핏 보면 그냥 평범한 사인펜 같은데 이것은 일본의 벤처기업인 AGIC가 개발한 전기 회로 펜입니다. 그림 그리듯이 회로를 만들 수 있는 데다가 전용 지우개로 간편하게 수정까지 할 수 있다고 하고요. 때문에 이 펜을 사용하면 아이들도 쉽게 과학을 배울 수 있다는 게 AGIC 창업자인 시미즈 시냐의 설명입니다. 이렇게 전기 회로로 연결된 선은 회로를 연결해서 가로등을 켜고 자동차를 움직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종이에 그려진 도시, 이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네, 이 펜 전류가 흐르는 그런 잉크를 탑재하고 있어서 이렇게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원리라고 하는데요. 참 탐나요. 하나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어떻게 보면 직접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래서 아날로그 방식이 이제 회로를 만들어 주니까 디지털 방식으로 이제 이러한 불이 들어오는데, 상당히 저도 보면서요, 아날로그와 어떤 디지털의 만남에 상당히 좋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정말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다는 건 또 한 번 느낀 거예요. 바로 펜을 갖고 그릴 때 그것이 회로로 현재 만들어진다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상당히 독특한 아이디어다 이렇게 보겠고요. 저런 펜, 회로펜이라 그러나요? 이런 것이 아마 조금 더 발전하게 되면 상당히 우리 뭐 영상이라던가 시내 어떤 여러 가지 불 영상이 있잖아요. 이런 쪽에 상당히 많이 좀 쓰일 것 같아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잉크에 전기가 통해서 불이 켜지는 원리라고 합니다. 일본의 벤처기업에서 만든 이 전기회로, 특수 전자회로 펜인데요. 뭐 아마존 같은 미국 웹사이트에서도 구매가 쉽다고 하네요. 네, 오늘 두 가지 영상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부터는 오후 시장 짚어보는 종목 충전소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8월 둘째 주 밝았습니다. 오늘 오후 시장 거래 상황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지난주에는 국제 유가 하락 이슈,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둔화되면서 약간의 숨고르기 장세를 연출했던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다만 지난 주말에는 유가가 상승세로 돌아섰고요. 또 둔화됐던 외국인 순매수 규모가 4거래일 만에 2천억 원을 상회하는 등의 호재도 있었습니다. 이 시각 코스피 지수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전일 대비 0.39% 상승불, 빨간불 켜면서 2025.81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번 주 시장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일단 최근 장을 좀 이끌어가는 것이 그 실적과 더불어서 경제 지표도 하고 이렇게 볼 때 바로 그 지난 금요일날 나스닥이 또 사상 그 최고치를 경신한 배경이 있잖아요. 그것이 결국 바로 경제 지표였습니다. 고용 지표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상보다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은 국내 증시도 과거에 말씀드렸지만은 여러 가지 다른 악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따라서 주가가 좀 움직인다고 볼 때 금주에도 일단 저는 그 긍정적으로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실적에 어느 정도 그 발표가 되면서 차별화가 조금 나타났던 부분이고요. 또 그동안에 이제 그 상승에 따른 약간 이제 호흡 조절이라 이렇게 볼 때, 지수가 이제 그 변동성을 주면서 저점이 좀 높아질 것 같아요. 바로 이렇게 강세장에 나타나는 양봉이 연달아 이렇게 나타나는 것보다는 가다가 또 조정받고, 그리고 또 저점이 높아지는 이런 부분인데, 금주의 그 특색은 결국 현재 그 차별화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결국 볼 때 최근에 실적 호전이 이어졌던 IT 업종들이 가다가 많이 오르면 이제 조정은 줄 수는 있겠지만 그 대안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 뭐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요. 특히 이제 유동성 장세 부분도 조금 있겠지만은요. 여기에 이제 은행 업종이라든가 건설 또는 증권 업종의 그 트로이카 종목들이 선순환 네, 어떤 저점이 높아지는 이러한 그 흐름이 좀 금주에 기대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금주에도 어떤 그 지수보다는 바로 업종 또는 그 종목 쪽에 이슈가 되면서요 차별화 흐름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그 양분화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다. 지수보다는 어떤 업종 종목 쪽에 이한 상승이 좀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7,000원 상승하면서 156만 7천원대를 돌파한 가운데 한국전력과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SK하이닉스와 포스코 등은 하락불을 켜고 있는데요. 이 시각 상승이 좀 두드러지는 종목들 삼성물산 있습니다. 전일 대비 2.15%, 2,500원 상승한 14만 2,500원에 거래 중이고요. 네이버도 오늘 3%대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한편 한화테크인은 실적 기대에 또 신고가를 달성했는데요. 이 시각은 0.33% 하락 전환해서 61,300원에 거래 중이고요. 또 삼성전기도 신규 사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에 오늘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400원 상승한 59,300원에 거래 중입니다. 또 코스피 상승에 힘입어서 오늘 증권주도 강세인데요. 하나투자증권 9%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현대증권과 교보증권도 2% 안팎으로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피 시장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는데요. 영국의 BOE가 부양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주요국의 통화 확대 기대감을 조금 부추기고 있는데요. 먼저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또 자산 매입 목표 금액도 600억 파운드가량 늘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 회사채 매입과 1,000억 파운드 규모의 은행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른 우리 거래소 시장에서의 유동성 장세가 계속될 거라고 좀 보시나요? 일단 단기간은 경기 부양책, 증시 부양책이라는 부분이 먼저 좀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돈이 좀 풀릴 수 있는데 그 배경 중에 하나는 아까 바로 그 BOE에서 이러한 경기 부양을 위한 돈을 풀겠고요. 또 금리 인하가 나타나면서요. 그 돈들이 아마 준유동성 장세로 국내 증시에 좀 유입이 되면서 외국인의 순매수로 좀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중기적으로 갔을 때는 그 미국이 이제 고용지표가 호전되기 때문에 현재 뭐 단계적이겠지만은 금리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아마 이러한 그 금리 인상보다는 경기 회복, 증시 부양책 이런 그 흐름이 좀 나타나면서요.
양적 완화 확대 부분은 결국 유동성 장세를 좀 더 이어지지 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그 주식시장도 당분간은 물론 실적 장세와 어우러지겠지만 유동성 장세와 같이 맞물리면서 이렇게 저점이 조금씩 높아질 수 있는 수급의 긍정적인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업종별로는 은행주가 가장 상승 탄력 이끌고 있는 가운데 필두로 음식용업과 서비스업, 그리고 금융업과 보험업도 일제히 상승 중입니다. 섹터별로는 역시 휴가철 특수를 맞아서 여행주, 그리고 재난안전주와 반도체 대표주도 조금씩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는 중인데요. 계속해서 코스닥 지수 짚어보겠습니다. 네, 현재 하락 건에서 움직이고 있는 코스닥 지수입니다. 0.23%대 파란불 켜면서 694.49포인트로 700선 조금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래 시간 연장 첫 주가 지난주였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거래량은 모두 감소한 가운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일평균 거래액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여름 휴가철이 지나고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거래 시간 연장 효과가 조금 더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황 의원님께서는 이번 주 코스닥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난주, 지지난주 이어서 계속 그 하방 조정이 조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좀 그 눌림목이라는 개념으로 좀 접근하고 싶은데요. 어제 보면 이제 나스닥이 그 사상 그 최고치를 경신한 이런 부분이거든요. 즉, 기술주들의 그 상승에 대한 그 기대감은 아직도 남아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 지금 오늘도 이제 그 조정은 좀 주고 있지만은 이것은 미리 선 조정을 주는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차트 흐름을 좀 보면서요. 이번 주 전망,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한다면요. 일단은 그 710포인트를 찍고요. 그 조정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론적인 조정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거래소와는 약간 좀 다른 이러한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V자형 그 파동 위에 그 상단에 들어가면서 횡보 내지는 하방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당히 강했었습니다. 그동안에는요. 그러고 나서 이제 조정을 자연스럽게 주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 이후에 또 오늘도 이제 음봉에 그 조정을 주고 있지만 실은 이런 710포인트를 찍고 나서 이제 조정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좀 마무리되는 거래량이 이렇게 감소가 나타날 때는 어느 정도 저점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최근 이 조정 국면이 금주에 그 진행이 되고 있지만 금주 후반에 간다면은 아마 이런 낙폭에 따른 반발이 나올 수 있다 봅니다. 그래서 주 후반에 약간의 주 초에는 약간의 물량 소화 과정이고요. 주 중반 전후로 해서 저점은 이렇게 다시 한번 반발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흐름이다 이렇게 좀 봅니다. 다만 이제 코스닥 시장의 그 흐름을 볼 때 최근 주가를 이끌었던 것이 그 IT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 혼조 국면에서는 아마 장의 흐름이 저는 큰 흐름은 살아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 주가의 그 상승에서 소외됐던 업종, IT 업종이라든가 또는 바이오, 헬스케어 뭐 이런 종목군 중에서 이렇게 그 반발을 하는 이러한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약간의 그 선순환, 미리 간 종목은 쉬면서요. 늦게 간 종목들 아니면 선조정 받았던 종목군들이 반발할 수 있는 코스닥의 그 흐름이 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이번 주 전망 짚어봤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조선주들이 동반 강세로 신고가 기록하는 종목들 나오고 있고요. 또 철강주는 미국의 관세 폭탄에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철강주 대표적인 종목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로 1%대의 하락이 평균적으로 나오는 가운데 포스코가 4.06%대 하락폭 보이면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9,000원 하락한 21만 2,500원에 매매 중인 포스코 종목이고요. 또 현대제철도 3.84% 마이너스 기록 중입니다. 전거래일보다 1,900원 떨어진 47,600원에 거래 중이고요. 또 동국제강, 포스코 캠텍, 포스코 강판 순으로 3% 이상의 모두 하락률 보이고 있습니다. 동국제강은 8,840원대, 포스코 캠텍은 1,950원대, 포스코 강판은 26,500원대의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오늘 여행 업종 중에서는 조금 상승이 대부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롯데 관광개발이 오늘 상한가에 들었습니다. 전일 대비 3,750원 상승한 16,400원에 거래가 재개되고 있고요. SMCNC는 60원 상승하면서 2,170원, 하나투어도 1%대 강한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짚어봤고요. 계속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거래소에서는 기관의 매수가 오랜만에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의 사자 749억 원대의 사자세 속에 2020포인트 넘어선 코스피 지수고요. 반면에 외국인은 87억 원 출회하면서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개인도 함께 913억을 출회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하락이 나오고 있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45억 매도, 기관은 431억 원을 매도하고 있고요. 마지막 선물 시장입니다. 외국인 1308계약 매수, 기관은 303계약 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오늘 수급 상황은 어떻게 짚으시나요? 일단 오늘 그 표면적으로 봤을 땐 외국인이 매도, 기관이 매수의 그 형태를 거래소 시장이 좀 띠고 있습니다. 현재 그 외국인의 매도는 있지만 금액은 크진 않습니다. 오후장까지 좀 봐야 되겠지만 100억대 미만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 순매수로 전환될 가능성도 우리가 좀 배제를 못한다. 지금까지 형태를 봤을 때 꾸준하게 국내 시장의 그 물량을 매수해왔던 그 흐름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좀 봐야 되겠고요. 기간이 오늘 이제 749억대 순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은 일단 긍정적입니다. 오늘. 물론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한 650억대 현재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건데, 최근 들어오면서 기간의 그 매도 형태, 그동안 그 줄기차게 그 매도 쪽으로 많이 치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그 흐름을 볼 때, 기간도 매도는 하지만 과거보다는 그 매도의 어떤 강도가 좀 줄어들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오늘 이러한 그 750억의 순매수를 좀 하고 있다는 부분을 볼 때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될 때는 우리나라 거래소 시장이 또 의외로 강세를 좀 만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수급은 현재 뭐 일단 긍정적이다. 왜냐하면 선물 쪽에도 오늘 1300계약의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오늘 100억대 뭐 매도라서 너무 이렇게 겁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봅니다. 지금까지 형태를 봤을 때. 그래서 거래소의 가장 그 중요한 포커스는 기관이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수급에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역시 기관이 400억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매도를 하는데 과거 같으면 이렇게 물량을 많이 내놓잖아요. 그럼 주가가 상당히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코스닥 시장도 일단 0.2% 정도 하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큰 폭의 하락은 아니라 이렇게 봅니다. 만일에 여기서 기관의 매도가 축소가 될 때 저는 도리어 여기서 플러스가 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기관의 매도가 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이 잘 지키고 있다. 조정은 들어가고 있지만 그렇게 급락의 어떤 패턴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매도 금액이 줄어들 때는 코스닥 시장도 아마 반전 내지 반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형태가 최근에 거의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축소되는 시점이 아마 코스닥의 어떤 그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가장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종목은 주연테크인데요. 하지만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4.17% 하락한 1,610원대의 매매가가 형성돼 있고요. 이어서 외국인 에이블 CNC도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에이블 CNC는 29,000원대 머무르면서 보합권 장세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한국항공우주도 외국인이 많이 사들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일 대비 500원 상승하면서 86,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동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매수가 많이 들어오는 종목 KD건설이 보입니다. 현재 305원에 거래 중이고요. 솔고바이오는 3.52%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인바디와 한국경제TV, 리노스도 많이 사들이고 있는 외국인의 모습입니다. 네, 그럼 오늘 국내 증시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으로 아시아 시장 점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 마감 시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중국 증시인데요. 지난주 0.19% 마이너스 기록하면서 2,976.7포인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상하이 종합지수는 0.09% 떨어지면서 3주 연속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 낙폭은 많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7월에 하지만 상하이 증시 1.63%대 오름세 보인 반면에 8월에는 상승 동력을 조금 잃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번 주 발표될 수출 지표 그리고 7월 경제 지표들이
이틀이 이번 주 잇따라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먼저 오늘 7월 무역수지 발표 있고요. 또 내일인 9일에는 7월의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란히 발표가 됩니다. 또 목요일인 11일에는 7월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고정자산 투자 그리고 위안화 신규 대출 자료가 각각 나올 예정입니다. 정부의 추가 부양책이 없다면 하반기 지표는 둔화할 것으로 애널리스트들은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발표될 이 각종 지표들 잘 살펴보고 대응하셔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본의 도쿄 증시입니다. 0%대 마이너스 0.44포인트 하락하면서 16,254.45포인트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로 소폭 반락하면서 마무리를 한 일본 증시인데요. 또 전날 영국이 금리 인하와 양적 금융 완화를 단행함에 따라서 조금 오전장에서는 해외 투자자들의 매수가 선행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외환시장에서 엔고와 달러 약세가 나오면서요. 수출 관련주 중심으로 이익 확정 매물이 출회하는 모습이었고 또 도쿄 주가지수인 토픽스 역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토픽스는 전일 대비 0.24%대 약보합권에서 하락 마무리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콩 증시 살펴봅니다. 홍콩은 유일하게 큰 폭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1.44% 상승한 22,146.09포인트로 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역시 영란은행의 대규모 금융 완화 결정으로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면서 상승세가 이끌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형 은행, HSBC를 필두로 금융주와 금융업종들 관련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했고요. 영국의 사업을 전개하는 복합기업, 청쿵 허치슨 실업 등도 나란히 올랐습니다. 또 부동산주도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전일 아시아 3국의 마감 시황 살펴봤는데요. 오늘 오전 이 시각 아시아 시장은 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예, 일단 중국도 오전장 약세 국면에서 다시 한번 반전을 좀 했던 부분인데요. 바로 중국의 수출이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서 2.9% 좀 늘어났답니다. 그래서 5개월째 증가세를 좀 이어갔다는 이러한 부분이 나타나면서 투자 심리가 조금씩 회복되는 양상을 좀 보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의 7월 무역 수지 흑자 부분을 볼 때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현재 3,400 위안을 달하면서요. 이것이 투자 심리를 조금 현재 긍정적으로 변화를 좀 줬던 부분입니다. 중국 상해의 차트 흐름을 좀 이렇게 본다면 최근 한 단계 이렇게 변동성을 좀 주었던 부분이고요. 바로 2,950포인트 전후로 해서 주가가 이제 횡보를 했었습니다. 아직은 이제 눌림목 횡보 구간인데 오늘 오전장에 상당히 이런 투자 심리 지표 부분에 대한 어떤 단기 부담감이 부각이 되면서 장중에 밀렸던 부분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래 꼴이 양봉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점 대비 현재 진행형을 봤을 때는 조금 더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이러한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볼 때 현재 아주 긍정적은 아니더라도요, 상당히 견조한 호흡 조절을 좀 하고 있다, 중국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번만 더, 치고 나갈 때는 상당히 투자 심리에 대한 기대, 이런 부분이 좀 부각될 수 있겠고요. 대만은 그동안 이제 상당히 많이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또다시 현재 지난주 금요일날 양봉 이후에 또 한 번 오늘 치고 나가려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단지 이제 주가가 반등하니까요. 약간은 윗부분에 물량 압박이 좀 나타나면서 약간 호흡 조절 존에 좀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부분에서요. 단기 호흡 조절에 대한 흐름을 좀 보일 수 있겠고요. 일본은 현재 전반적으로 볼 때 이러한 엔화 부분이 조금 다시 약세로 전환된다. 이런 측면들이 부각이 되면서요. 오늘 탄력을 좀 주고 있지만은 여타 다른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대만이나 이러한 지표 부분보다는 차트 흐름보다는 약간 좀 차별화된 흐름인데요. 어쨌든 일본도 오늘도 일단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좀 해주고 있지 않나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중국이 아닌가 보는데요. 오늘 오전장 대비 시간이 지날수록 양봉 힘이 강화되는 것은 상당히 이러한 어떤 방향성에 있어서 긍정적인 흐름을 금주 초에 월요일날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외 지수까지 살펴봤습니다. 오후장 중계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이제부터는 한 주의 성공 투자 전략 짚어보는 종목 상담으로 돌아옵니다. 당신을 대신해 밤낮 없이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당신을 대신해 축하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당신을 대신해 챙겨주고 보살피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세금입니다. 세금. 당신의 마음을 대신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종목 상담 코너입니다. 오늘 월요일인 만큼 한 주의 투자 전략 꼼꼼하게 세워드리는데요. 02-6344-7557번 전화 또는 인터넷 내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또 어떤 사연 들어와 있는지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작성자 드림팀님께서 AD테크놀로지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AD테크놀로지 상담해주세요. 12,332원에 샀고요. 비중 25%입니다. 추후에 좀 더 사서 단가를 낮췄어요. 브렉시트는 견뎌냈는데요. 겨우 올라오더니 또 내려가네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좋을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코스닥 종목인 AD테크놀로지입니다. 오늘은 보합권에서 거의 변동성 없는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1,700원 선에 매물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네, 매수가 대비 한 2,000원가량 조금 낮은 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분께 어떤 전략 제시해 주실까요? 일단 이 기업을 우리가 좀 살펴볼 때 그 반도체 소재의 어떤 그 설계 또는 그 제조를 주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면서 업황의 경쟁력 심화 뭐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서 주가에 상당히 그 조정 국면을 좀 현재 만들었던 부분이 바로 AD테크놀로지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최근 그 전반적인 흐름을 볼 때 바로 이러한 그 어떤 실적에 대한 변화를 강하게 줄 수 있는 그 모티브는 약간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부분이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새로운 모멘텀이 조금은 좀 기다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그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흐름을 볼 때 최근에 들어오면서 이제 그 비중도 현재 한 25%고 이제 12,300원대 그 금액인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특별한 모멘텀은 없다 하더라도요, 수급적인 그 차트의 흐름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는데요. 상당히 이제 그 차트 흐름을 보면은 과거 이제 44,000원대 구간에서 이제 많이 밀렸던 부분인데 최근에 들어오면서요, 지난 그 8,800원대 반등한 부분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상당히 이제 8,800원대에서 그 탄력을 줬다가요, 또다시 이제 밀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저점은 깨진 않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그러나 약간의 그 이중 바닥 내지는 뭐 원점 파동에 가까운 그 흐름이 좀 나타났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대개 제가 이제 차트 흐름을 이렇게 좀 보시면 원점 파동이 나타날 때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는 이러한 그 국면을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 그 흐름을 볼 때 다시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물량을 막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러한 그 파동이 형성이 될 때는 바로 저점은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다. 다만 이제 여기서 기술적 반등하기까지는 그 반등이나 추세 반등이 나타나기까지는 기간 조정이 조금 더 필요한 이러한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흐름을 볼 때 이 종목은 저점은 왔대 그 상승할 수 있는 그 논리 부분은 조금 더 기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일단은 뭐 굳이 여기서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어떤 그 기술적 반등을 좀 기다리는 이러한 그 매매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현재 이렇게 그 파동이 그 이중 바닥 위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등 위에 조정을 주는데 아직은 이제
중장기 이평의 이제 역별의 그 흐름 또는 그 대기 매물의 물량을 소화하고 있지만은 일단은 이중 바닥에 대한 그 기대, 원점 파동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크게는 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반등을 하더라도 대개 원점 파동이 나타날 땐 주가의 그 상승 탄력이 약간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눈높이는 낮추면서 보유하자. 그래서 저는 뭐 손실 보고 팔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타날 때 뭐 요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이 아마 13,000원, 13,500원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수익을 난다는 이런 전략으로 보유를 하시면서 대응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AT테크놀로지 반도체 관련한 코스닥 종목 살펴봤는데요. 매도는 아직까지는 생각할 필요 없다는 분석을 주셨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익절을 생각하시되 목표가는 조금 낮게 잡고 13,000원대에서 대응하라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늘 두 번째 사연입니다. 작성자 나라짱님께서 홈페이지에 삼양홀딩스라고 적어주셨네요. 네, 삼양홀딩스 15만 원에 매수해서 자꾸 내려가길래 조금씩 섞었어요. 현재 14만 원이 매수가인데요. 왜 이렇게 갑자기 심하게 내려가는 걸까요? 너무 답답해서요. 어찌해야 할지. 가지고 있는 종목 중 손실이 가장 심한 종목입니다. 올해까지 가망 없다면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지금 95% 이상이 손실 종목에 묶여 있어서 회전이 안 되고 있네요. 제게 지혜를 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코스피 200 종목인 삼양홀딩스, 삼양그룹 지주회사죠. 굉장히 좀 답답한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오늘은 2.86%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매수가에서는 조금 먼 느낌인데 12만 6,500원에 전일 대비 4,000원 상승해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매매한 후에 조금 급락세를 타셨다고 합니다. 매도 라인도 좀 잡아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략을 짜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우리가 그 시장을 바라볼 때 판을 볼 때가 있고 종목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오면서 그 바이오 업종들의 그 주가들이 이렇게 녹록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즉 IT 업종으로서 매기가 쏠리면서 재료가 있더라도 그 반영도가 좀 낮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좀 보는데요. 동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끌고 가도 되느냐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일단 뭐 하반기는 좀 좋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 삼양바이오 팜의 현재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을 볼 때 영업이익이 이제 34억이 되잖아요. 그런데 현재 지난해 영업이익을 그 현재 21억이었던 것을 비교해 보면 상당히 그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서요. 이제 서서히 어떤 그 영업이익률 그 수준이 한 20%로 좀 이어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물론 이제 삼양바이오팜을 제한 자회사 손실을 좀 일으켰던 이러한 그 모습을 좀 보였지만은 2, 3분기 이후에는 이제 그 손실폭이 좀 줄어든다는 이런 그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당히 그 손실을 좀 보고 있다 하더라도 저는 현재 그 올해 가망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조금 이 종목의 어떤 실적이라던가 그 주가 지수를 봤을 때는 좀 더 어떤 기회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 펀더멘탈 측면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요. 보유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현재 그 보유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 흐름도 같이 한번 이렇게 본다면요. 그동안에 이제 상당히 주가의 그 하락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되게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 뭐 13만 5천 원대도 주가가 또다시 밀리는 이런 모습인데 차트 흐름을 좀 본다면 최근에 변화가 있습니다. 거래량 부분이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거래량 부분이 그 조금씩 꾸준하게 그 증가되고 있다는 부분. 다만 이제 이동평균이나 이런 부분이 역별된 이러한 그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물량 소화 과정은 좀 필요하다 하더라도요. 삼양홀딩스의 그 차트 모습을 좀 보면요. 이제는 여기서 이제 저점이 계속적으로 현재 그 자리를 잡아가는 이러한 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봅니다. 꾸준하게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평균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단지 제가 볼 때 저점은 잡는데 이 종목도요. 역별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돼 있는데 이 이평간의 괴리도가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그 물량 소화 과정이 조금은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점은 왔대 여기서 바로 반등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종목 또한. 그래서 약간의
시간 소요가 좀 필요로 하지 않겠느냐 이런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보유를 하되요. 여기서 반등이 되면 약간 그 뭐 연말까지 보시면서요. 중기적으로 보시면서 여기서 다시 한번 되돌림 파동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요. 현재 뭐 15만 원대 부분 이 하락 각도라던가 그동안의 거래량 이런 부분을 볼 때 저점은 좀 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기술적 반등 내지 또는 그 자율 반등이 나올 때 한 15만 전후까지도 1차적으로 우선 가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매도는 자제하고요. 여기서 시간을 두면서 이러한 다시 반등을 좀 기다리는 대응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 삼양홀딩스 살펴봤습니다. 올해 안에 좀 승부를 보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연말까지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펀더멘털은 긍정적이다. 앞으로 전망 좀 밝게 보셨습니다. 반등이 바로 나오진 않겠지만요. 중기적으로 보시고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세 번째 사연입니다. 역시 홈페이지로 올려주셨는데요. MPC 부탁 좀이라고 부여주님께서 올려주셨네요. 위원님 부탁 좀 드릴게요. 저는 광양 사는 부여주라고 합니다. 종목명 MPC, 매수 단가는 5,100원, 비중은 25%입니다. 현재 계속해서 횡보 중인데요. 뭐 기다리면 올라올까요? 느릿느릿하게라도 흐름 좀 탔으면 좋겠네요. 분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하셨습니다. 네, 짧게 남겨주신 MPC 종목 코스닥인데요. 오늘 1.9%대 상승 잡히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90원 상승한 4,815원에 거래가 되면서 매수 단가보다는 약간 아래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콜센터와 텔레마케팅 기반으로 고객관리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최근에 자회사인 MPC 파트너스가 공연 사업에 뛰어들었다는 호재가 있습니다. 네, MPC 종목 오늘 어떻게 살펴드릴까요? 일단 그 CRM 부분의 그 서비스 매출 부분이 그 상당히 말씀하신 큰 폭, 뭐 9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한 현재 매출 구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 고객 관계 관리 시스템 부분이 상당히 이제 그동안에 그 시장의 어떤 집중도가 좀 높았던 종목이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현재 이러한 그 공연 사업이라든가 이러한 현재 그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는 부분은 일단은 긍정적이다 이렇게는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뚜렷한 어떤 그 변화는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최근에 들어오면서 어떤 그 실적 기대감 부분이 과거보다는 조금씩 호전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중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주가에 그 반영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 소요가 좀 걸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는데요. 특히 이제 이분도 이제 5,100원대 매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행보가 상당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엄청 좀 길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 종목 또한 그 최근 제가 장의 흐름 큰 판을 좀 좋게 보는 시각이라서 그런지 이 종목도 굳이 여기서는 매도는 조금 자제해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언제 돌았으냐, 그러니까 상당히 지루한 부분 중이었는데 그동안에 상당히 지루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지루한 부분에 어떤 말미도 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이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과거 이제 주가 흐름을 볼 때 4,100원대에서 엄청난 행보입니다. 정말 갖고 있기 힘든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약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약간의 변화가. 그 변화는 뭐냐면 거래량 측면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최근 평균 거래량을 봤을 때 거래량 부분이 좀 꾸준하게 평균적으로 늘고 있다는 부분. 이것이 하나의 현재 행보에 대한 어떤 마무리 단계에 대한 기대감도 서서히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또 행보 길이를 봤을 때 이 종목도 지난 4,000원대에서 가장 꾸준하게 현재 행보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행보라는 건 주가가 저점을 잡을 때면 나타나는 현상 또는 기대감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행보 국면 이후에 어떤 방향성을 볼 때 하방향보다 상방향에 대한 기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요 분홍색 200일선이잖아요. 이런 장기평이 계속 부딪힙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단기평은 이렇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맞물릴 땐 주가가
이제 그 터닝할 시점에는 서서히 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굳이 그 매도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하더라도 과거보다는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보유해서요. 주가가 반등하면 눈높이는 좀 보자. 왜냐하면 과거에 한번 급등을 했던 종목입니다. 엄청나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 기술적 반등을 기다리면서 5,000원대 현재 1차의 저항선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접근을 좀 하는 게 좋겠고요. 만일에 현재 그 흐름을 볼 때 가장 그 중요한 그 지지 라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 지지 라인이 이탈되면은요, 현재 주가가 한번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500원대는 가급적 깨지 않아야 된다. 만약 여기를 이제 이탈하게 되면 상당히 변동성을 줄 수 있다는 이러한 부분에 그 초점을 두면서요. 일단은 그래도 보유 전략으로 상승 쪽에 무게 중심을 갖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MPC 종목 살펴봤습니다. 참고로 이 종목 자회사인 MPC 파트너스가 세계 최대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이죠. EDM의 축제인 월드클럽 돔에 대한 아시아 지역 독점 사업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늘의 네 번째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작성자 노아의 반주님께서 동원 F&B 그리고 IM텍 신청해 주셨네요. 동원 F&B 매수가 24만 2천원, 비중 30%, 저점이라 생각해서 비중 많이 두고 담았습니다. 바닥이라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52주 최저점을 계속해서 찍어대네요. 대응 방법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IM텍은요. 이 종목은 11,000원에 물려서요. 지금까지 홀딩했는데 저번 주에 급등해서 손실을 많이 만회했습니다.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상담 드려봅니다. 하셨습니다. 네, 먼저 동원 F&B 주가 흐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코스피 200 종목이고요. 전일 대비 3.96%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9,000원 상승한 23만 6,500원에 거래 중이고요. 다음으로 IM텍입니다. IM텍은 0.9%대 역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80원 상승한 8,970원에 9,000원 선 좀 놓친 모습이고요. 두 종목 모두 매수가 대비해서는 조금 아래 쪽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동원 F&B는 하락세가 좀 길어지고 있고요. IM텍은 지난주 급등한 이후로는 상승세를 좀 단기적으로나마 타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동원 F&B부터 좀 살펴볼까요? 예, 일단 뭐 주가 하락의 가장 큰 배경은 이제 실적 부진이었습니다. 결국 2분기 때 뭐 일단은 단기적으로 실적 부진은 주가의 그 부진을 만들었던 흐름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최근에 들어오면서 투입 단가라던가 참치캔 가격의 어떤 행사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평균 단가 하락이 실적 향상을 좀 제한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까지는 별로 좋지 않았다고 우리가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2분기의 그 실적 실망감 부분은 주가 하락의 그 흐름을 면치 못하게 만들었던 이런 부분입니다. 다만 최근에 들어오면서 약간의 그 변화는 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하반기에는 그래도 매출과 실적이 지금보다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동원 홈포드의 가치가 매력적으로 좀 부각될 수 있다는 부분, 상반기에 부진했던 참치캔 수익성 부분이 좋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들어오면서 이제 그 생명 전자공학의 현재 그 대표적 분야로 좀 현재 떠오르고 있는데 바이오 센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IM텍은 이제 주가에 약간의 그 변화를 줄 수 있는데 제가 그 동원 과 이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IM텍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하반기에 일단 그 바이오 센서 분야에 그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변화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흐름을 볼 때 성장성 부분에 있어서는 IM텍이 좀 괜찮고요. 동원 그 F&B는 이제 2분기 때 실적 부분은 좋지 않았던 부분이지만 하반기에 갈수록 실적 흐름은 좀 안정화될 수 있는 이러한 그 흐름이다. 이렇게 좀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은 현재 뭐 두 가지 다 아주 여기서 주가가 나쁘다. 뭐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미리 선 하락된 종목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가에 또
또 어떤 그 반전을 좀 모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요. 동원 FNG는 2분기 실적 부진에서 3, 4분기에는 긍정적이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보시면서 차트 흐름을 보시면서요. 부가적인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도요. 그동안 2분기 실적이라는 부분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해왔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등하다 보면요. 여기서 하락 기조 부분에서 반등하다 보면은 이평의 저항에 부딪히면서 주가가 계속 하락했죠. 여기는 아주 완전히 슬립을 먹었습니다. 미끄러지듯이 미끄러졌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최근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뭐냐면 이렇게 크게 보시면요. 어쨌든 바로 이 분야에서 이 지역에서 거래량이 다시 한번 증가됐습니다. 여기서 한번 그 도전을 했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고점 부분에서 많은 기간의 조정이 좀 있었고요. 또 거래량 부분이 그 상당히 최근에 들어오면서 바로 이전보다는 1.8배, 2배 정도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은 긍정적이지 않겠나 봅니다. 대개 이렇게 된다면 이제 저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아마 기술적 반등이든 추세 반전을 또 한 번 시도할 수 있는 위치에 왔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보유 전략에 접근을 하시면서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바로 치고 나기엔 또 이평의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29만 원대 전후가 1차 아마 저항선이 되지 않겠나 보고요. 여기서 굳이 매도는 좀 자제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두 번째 종목은 제가 그 성장성 부분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다 그랬고요. 최근 들어오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탄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가 이제 그 IM텍이 이제 며칠 동안 반등을 해서요. 현재 그 어느 정도 그 손실을 많이 만회한 부분 중에 하나지만 아직은 좀 더 흐름을 볼 때 그 길이 그 어떤 그 추세 반전에 대한 그 흐름은 계속 그 남아 있지 않냐 이렇게 좀 보는데요. 차트 흐름을 좀 보면서 이 종목도 우리가 그 접근을 좀 해본다면요. 일단은 그 변화를 줬습니다. 변화를 주면서요. 저는 뭐 이 거래량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갈수록 거래량이 줄고 있지만 바로 이때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거래량은 그동안 그 하락 국면에 있어 가지고 일단은 저점에 그 들어오면서 어떤 타이밍상 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좀 유입됐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물량이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은 시장에 관심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서는 흐름을 볼 때 이제 추세가 변하는 시점에 반등입니다. 물론 이제 이분 같은 경우도 단기 급등이 컸기 때문에 조금 그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대개 이런 그 급등의 그 단기 상승 파동이 커질 때는 파동을 만들어 갈 때 나타나는 현상의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엔 가다가 이제 조정은 줄 수 있습니다. 조정은 이렇게 가다가 또 밀릴 수도 있고 그러지만 저점이 계속 높아진다면 결국 이러한 그 추세가 그 형성이 된다면 우리가 뭐 간성의 법칙이라고 그러잖아요. 계속 가려는 쪽으로 갑니다. 당분간. 그래서 12,000원대 전후까지도 1차적으로 간다면 손실폭을 조금 더 축소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서 며칠 동안 그 반등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한번 팔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제가 봐도요. 그러나 현재 파동이 형성됐다면 가다가 한번 눌러주더라도 지금 현재 위치보다는 좀 더 위에서 팔 수 있는 이러한 그 환경이 좀 조성된다 이렇게 보시면서요. 약간은 중기 보유 전략으로 접근을 좀 하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두 종목 살펴봐 드렸고요. 동원 FNB 그리고 IM텍이었습니다. 두 종목 모두 보유 주셨는데요. IM텍 중기적인 관점 이상으로 보자고 하셨고 성장세가 좋다는 분석 내놨습니다. 또 동원 FNB도 현재보다는 하반기 실적이나 업황이 더 기대가 된다. 그리고 29만 원을 1차 저항선으로 잡아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마지막 종목이 되겠습니다. 심텍홀딩스, 글쓴이 방수소년단님께서 작성해 주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심텍홀딩스 매수가 3,300원, 비중 40%. 오늘 공시 떠서 2분기 영업이익 36억, 당기순이익 11억, 적자 전환 공시. 그리고 시간에 6% 가까이 빠졌는데 어찌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실적에 따라 주가가 흔들거리니 뭐 아들내미가 학교 성적표 못 받아오는 기분이네요 하셨습니다. 네, 좀 걱정과 우려와 함께 사연을 보내주신
방수소년단 님인데요. 매수하신 심택홀딩스 종목 오늘은 0.8%대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25원 오르면서 3,125원에 거래 중이네요. 네, 오늘의 마지막 종목 어떤 대응 전략 짜드릴까요? 일단은 그 최근에 들어오면서 그 IT 업종에 대한 그 기대치가 가보다 좀 높아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도 예상치에 어느 정도 뭐 부합했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3분기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실적 부분에 대한 그 현재 그 흐름이 긍정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심테크 홀딩스의 그 흐름을 볼 때는 이러한 그 PBC, 그 PCB 그 업체로서의 어떤 전반적인 그 매출 회복에 대한 기대, 또 그 최근에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성수기에 그 진입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바로 그 동기업이 이제는 서서히 어떤 그 주가의 그 방향을 상방향으로 좀 틀 수 있는 위치에 오고 있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조금 좀 힘들 겁니다. 힘들고요. 오늘 이제 그 손실을 본 분들이 상당히 좀 많았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물론 현재 그 흐름을 볼 때 이러한 그 2분기에 대한 어떤 그 부담 이런 부분이 그 줄어들면서요. 3분기 때는 조금은 긍정적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흐름을 볼 때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선반영됐다는 이러한 그 측면을 보시면서 중장기의 그 흐름을 볼 때는 이제는 저점은 조금씩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심택홀딩스 봤습니다. 2분기 실적 적자 전환이 되면서 좀 약세를 기록했는데요. 네, 이렇게 마지막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성공 투자 전략 함께 하겠고요. 저희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02-6344-7557번으로 상담 전화 받고 있고요. 또 내외경제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에너지충전소 탭에 시청자 참여 게시판 통해서 종목 상담 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방송 시간에 증권위원께서 직접 여러분 투자 전략 짜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자외선 지수 오늘 매우 높은 단계라고 하니까요. 자외선 차단에 각별히 신경 쓰시고요. 오후 외출하시는 분들 선스크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1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